프로파일링 수사 기법이 국내에서 활발해진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달 사이에 여성 3명이 실종됐습니다. 중년 여성 2명이 잇따라 실종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모두 다르지만 휴대전화가 꺼진 곳은 모두 같았습니다. 경찰 동원 5만 명, 통화 내역 3만 건 분석, 차량 4,000대 집중 수사와 CCTV 분석도 계절이 바뀌고 100여일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성과는 아직 없습니다. 여성들이 느끼는 불안감 여전합니다. 호신용품을 찾는 여성들이 최근에 부쩍 늘었습니다. 캘린더 살인마. 왜 캘린더 살인마라고 부른 거예요?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해마다 겨울만 되면은 여성들이 실종이 됐었어요. 캘린더, 이 달력의 일정한 시기가 되면 나타난다고 해서 캘린더 살인마라고 불렀죠. 너무 무서워. 8명을 연쇄살인하고 암매장한 아주 악랄한 범죄자입니다. 특정 시즌에만 8명을. 와. 제가 추리소설 매니아인데 추리소설에 등장하는 어떤 캐릭터처럼 느껴지잖아요. 맞아. 그렇죠. 실제로 이런 사건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잡긴 잡은 거죠. 네, 다행히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끝내는 잡혔고요. 그런데 잡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렸습니다. 시신도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목격자도 한 명 없었어요. 지금이야 이제 CCTV가 거리마다 다 설치돼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지 않았거든요. 거기에다가 대개의 경우 살인 사건일 경우는 살인의 흉기 도구가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 단서가 잡히는데 이 범인은 좀 유별나고 독특한 살인 도구를 사용했습니다. 아이 모자부터 뻔뻔한 얼굴 좀 보게. 카레한테 어떻게 했어? 스타킹? 지금 스타킹이라고 얘기한 거 맞죠? 범인이 반복해서 사용하는 그것도 이제 욕구와 충동에 의해서 선택하는 도구나 방법을 시그니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범인이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스타킹을 살인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럼 그 스타킹을 범죄를 저질러 갈 때마다 준비를 하고 간 건가요?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랬던 건 아니고요. 피해 여성들이 신고 있던 스타킹들을 주로 이제 사용을 했고요. 살인 자체를 하나의 자신의 쾌락을 얻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어요. 본인의 어떤 욕망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만족감 이런 게 아마 목표가 되지 않았나. 도대체 이 누굽니까? 살해하는 순간을 즐긴 쾌락형 캘린더 살인마. 가장 마지막 대한민국 연쇄살인범 강호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죠? 야.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이유가 없다라는 게. 늘 살인 사건에서 묻는 질문이에요. 왜 죽였냐? 왜 죽였어? 왜 살인했어? 라는 질문 당연히 던져야 네.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살인범들은 우선은 죄송합니다라든지 이런 심경 표현을 하고 아니면 그다음에 이유를 얘기하겠죠. 이유를 얘기하죠. 날 무시해서. 그렇죠. 뭐 이런 뭐 단순한 이유를 대겠죠. 이 강호수는 딱 쳐다보면서 아니 왜 이유가 있어야 됩니까? 와. 여기 그친 게 아니에요. 아니 저보다는 형사님이 전문가 아니에요? 저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왜 그랬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프로파일러나 범죄 심리학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결론을 내린 것은 뭐냐면 이 강호수는 그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연쇄살인범. 그 전에 뭐 연쇄 살인범들은 이제 좀 유형이 좀 정해져 있었나 봐요. 한국형 연쇄살인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유영철, 정남규. 유영철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된 게 가난 탓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들에 대한 미움이 생겨났어요. 혐의다 인정하십니까? 노인들 인정하세요? 이 계기로 여성들이 함부로 뭐 몸을 놀리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고 부위층들도 좀 각성했으면 합니다. 정남규 같은 경우는 역시 어린 시절에 가난하게 살았는데 자신의 이웃집 아저씨가 자기를 성폭행하고 동네 친구들, 학교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리고 때렸어.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게 살아온 나에 대한 그런 나쁜 짓을 한 이 세상을 향해서 복수할 거야. 강호수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강호수에게서 발견되는 것은 즐기는 것이었습니다. 쾌락이었습니다. 살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즐거움을 찾는. 그래서 강호순을 그 전에는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쾌락형 연쇄살인마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죠. 2009년도에 구치소에 수감 중일 때 면담을 하러 갔었죠.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직접 만나셨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실제로 만나야 되는데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구치소 갈 때까지는 좀 저도 두려운 감정이 있었고 막상 만나고 보니까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의 그냥 깔끔한 아저씨 같은 이런 느낌이었어요. 얼굴이 굉장히 희고 그리고는 몸도 굉장히 다부져 보였고 심지어는 좀 외관상으로 남들한테는 잘생겼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그런 이제 외모였습니다. KBS가 어제 강호순의 얼굴을 공개했는데 예의 좀 바르고 어르신들한테 항상 뭐 점잖게 행동을 하고 외모나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깨끗하게 하고 다니고 준수하고 뭐. 동네 사람들은 다 세상에 그런 사람 없다고 그랬어. 생긴 게 빛이 난다 그럴까? 뷰티가 난다 그럴까? 실제로 생긴 거 봐서는 아니야. 우리 PD님이 훨씬 저 잡혀가면 빨리 잡혀가. 그냥 세워놓으면. 아니 근데 지금 인터뷰들만 봐도 다 얘기를 증언을 해주는 게 되게 호의적이에요. 매우 이중적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동네에서는 멀쩡한 모범시민 같이 행동하지만 피해자에게는 아주 잔혹한 그런 본 모습을 이제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3년 동안 살인을 하면서도 뭐 사람들하고 여전히 잘 어우러져서 그렇게 이제 살았고요. 한편으로는 또 궁금했던 게 살인 방법, 살해 방법이 사실 좀 이해가 안 됐었어요. 왜 스타킹을 사용해서? 네, 왜 그렇죠. 왜 시간이 많이 드는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느냐. 스타킹을 감아놓고 뭘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본인은 차에서 내려서 바깥에서 담배를 한 대 피워 물고 차 안에서 여성이 이제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그러니까 그런 종류의 이야기를 마치 일종의 모험담 같은 걸 듣는 느낌이었어요.